드레스는 결국 가장 중요해요. 내 눈에 예쁘고 마음에 드는 드레스를 입어야 자신있게 촬영과 본식에 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왕꼬네입니다.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커튼이 열리는 순간 애인의 환호를 듣는 모습을 상상해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로맨틱한 드레스 투어를 꿈꿔봤을 겁니다. 결혼식 당일은 신랑과 신부에게 모든 시선이 집중되기 때문에 누구보다 빛나는 주인공이 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부님들이 드레스 투어를 통해 자신에게 어울리는 특별한 드레스를 찾게 됩니다. 드레스 투어는 다양한 드레스를 입어볼 수 있는 설레는 날이지만 그만큼 드레스 선택에 대한 부담도 큰데요. 저 역시 드레스 투어를 앞둔 상태에서는 과연 마음에 쏙 드는 드레스를 찾을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찾던 스타일의 본식 드레스를 입고 만족스럽게 결혼식을 마친 상태에서 여러분께 꿀팁을 전해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결혼 준비를 하기 전에 친구의 드레스 투어에 동행하고 웨딩 촬영도 도와준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친구가 다양한 스타일의 드레스를 입어보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꿀팁을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풍성 드레스에는 심플한 귀걸이가 더 잘 어울리고 튜브탑 드레스 하나로도 여러 볼레로를 활용해서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런 소소한 꿀팁은 플래너님께도 잘 알려주지 않는 것들이라서 정말 큰 도움이 되었는데요. 여러분도 저처럼 제 드레스 투어 영상을 참고해서 여러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2월 24일에 결혼한 따끈따끈 새 신부로서 드레스 투어에 대한 다양한 꿀팁을 빠짐없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지금 막 투어를 앞두고 계신 예비 신부님들께 큰 도움이 될 내용이니 꼭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이제 드레스 투어, 일정 잡기, 준비물, 꿀팁, 드레스 이 5가지 목차로 영상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드레스 투어 목차에서는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드레스 투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자세히 다뤄볼 것이고, 일정 잡기 목차에서는 투어 일정을 잡기 전에 꼭 체크해야 할 필수 사항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어서 준비물 목차에서는 투어 때 꼭 가져가야 할 필수 아이템들을 정리해드릴 거고, 꿀팁 목차에서는 드레스 투어를 준비하면서 놓쳐서는 안 될 유용한 꿀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레스 목차에서는 다양한 소재와 디자인, 그리고 넥라인과 체형에 따른 어울리는 스타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게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드레스 투어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드레스 투어란 웨딩 드레스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드레스 샵을 결정하는 날입니다. 즉, 웨딩 촬영과 본식 때 입을 드레스를 어떤 샵에서 고를 건지 선택하는 과정인데요. 각각 샵마다 대표적인 스타일이나 분위기, 비용, 직원의 친절도, 서비스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드레스 샵들을 방문하면서 나한테 가장 잘 맞는 샵을 찾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웨딩 촬영 2-3개월 전에 약 4군데의 샵을 방문하고 샵당 4벌 정도의 드레스를 피팅해본 후에 그중 가장 마음에 드는 곳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샵에서 최종 계약을 마치면 나중에 웨딩 촬영용 드레스와 본식용 드레스를 고르기 위해 2번 더 방문하게 됩니다. 참고로 웨딩 촬영용 드레스를 고르는 날은 촬영 가봉, 본식용 드레스를 고르는 날은 본식 가봉이라고 하기 때문에 드레스 투어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드레스 투어는 보통 한 샵당 45분에서 50분 정도의 피팅 시간이 있고 샵당 5만원 정도의 피팅비가 발생합니다. 청담에 있는 샵들은 별도로 발렛비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드레스 투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드레스 샵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가운으로 갈아입고 직원분께서 헤어스타일링과 장신구 착용을 도와주시는데요. 그리고 원하는 드레스나 평소에 좋아하는 스타일에 대해 질문하시는데 이때 미리 캡처해둔 드레스 사진을 보여주면서 원하는 스타일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직원은 그 설명을 바탕으로 신부의 취향에 맞는 드레스를 직접 골라와서 입혀주게 돼요. 저는 웨딩 촬영 3개월 전에 드레스 투어를 다녀왔습니다. 사전에 계약한 홀이 어두운 홀이어서 비즈로 유명한 드레스샵 4군데를 예약했어요. 4군데 모두 청담 안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있었고 투어 간격은 2시간, 1시간, 2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사전에 피팅비와 발렛비는 모두 현금으로 준비해갔고 제가 선호하는 드레스 사진을 최대한 많이 캡처한 뒤에 메모장에는 원하는 스타일까지 자세히 적어갔어요. 참고로 저는 첫 번째 샵에서 처음으로 입어봤던 드레스가 나중에 제 본식 드레스로 선정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드레스 투어 때 제가 원하는 스타일과 느낌을 자세하게 설명해준 덕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따라서 여러분도 반드시 본인이 원하는 드레스 스타일의 사진을 많이 캡처해두고 원하는 느낌을 명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하셔야 합니다. 이제 드레스 투어 일정을 잡기 전에 꼭 알아야 할 8가지 꿀팁을 소개할게요. 첫 번째로 모든 샵의 방문 일정은 같은 날짜로 정하셔야 합니다. 각 샵에서 제공하는 당일 계약 혜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인데요. 대부분의 드레스 샵에서는 당일 계약을 하면 특별 혜택을 제공해줍니다. 예를 들면 2부 드레스 무료 제공, 추가 비용 없이 블랙라벨 드레스 대여 혜택, 웨딩 촬영 시 유색 드레스 한 벌 서비스가 있어요. 이런 혜택을 놓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샵의 방문 날짜
날짜를 같은 날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평일로 예약하세요. 주말에는 대부분의 예식이 진행되기 때문에 인기 있는 본식 드레스가 대여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드레스가 본식 후에 드라이클리닝과 세탁을 거쳐서 샵으로 돌아오는 시간까지 고려해서 목요일 오후로 드레스 투어 일정을 예약했어요. 그렇게 하니 제가 원하던 스타일의 드레스를 여유있게 피팅해보고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수요일이나 목요일로 예약하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세 번째로 드레스 투어 간격을 1시간 반으로 정하시길 바랍니다. 투어를 직접 다녀보니 1시간은 너무 빠듯했고 2시간은 오히려 루즈해지더라고요. 저는 총 4군데의 드레스샵을 방문하면서 2시간, 1시간, 2시간 간격으로 진행했는데 1시간 반이 가장 적당했습니다. 한 샵당 걸리는 피팅 시간은 45분에서 50분 정도이고 이동 시간까지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1시간 간격은 조금 빠듯하게 느껴졌어요. 심지어 지각할 경우에는 피팅 시간이 줄어들고 위약금까지 지불해야 한다고 해서 불안했습니다. 따라서 1시간 반 간격으로 일정을 계획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네 번째로 가장 가고 싶은 샵은 마지막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샵에 갔을 때 다양한 스타일의 드레스를 입어보면서 자신에게 가장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스타일을 입다 보면 마지막 샵에서는 그 스타일을 중점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첫 번째 샵에서 비즈, 실크, 레이스, A라인, 머메이드와 같이 다양한 스타일을 시도해봤는데요. 이를 통해 비즈와 머메이드 스타일이 저한테 가장 잘 어울린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는 어울리는 스타일을 중점으로 피팅해봤고 제가 가장 가고 싶었던 마지막 샵에서도 어울리는 드레스를 입어볼 수 있었어요. 따라서 여러분도 가장 가고 싶은 샵은 투어 일정의 가장 마지막에 예약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첫 번째 샵은 최대한 다양한 스타일이 있는 곳으로 예약하세요. 드레스는 평소에 쉽게 입어볼 수 없는 의상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스타일을 찾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첫 번째 샵에서 다양한 스타일과 다양한 소재의 드레스를 입어보면서 어떤 스타일이 저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지 찾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저처럼 첫 번째 샵은 비즈, 실크, 레이스 상관없이 가능한 다양한 스타일이 있는 샵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가능한 빨리 드레스 투어를 예약하세요. 지금은 웨딩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결혼 준비 비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웨딩플레이션이란 웨딩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신조어로 혼인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결혼 준비 비용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처럼 어제와 오늘의 가격마저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예약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결혼 준비 비용은 2배 가까이 증가했고 한국소비자원의 2023년 결혼 비용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의 1인 평균 식대는 33,000원, 대관료도 300만 원이었다고 해요. 따라서 드레스 투어는 가능한 빨리 예약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곱 번째로 다양한 가격대의 드레스샵을 방문해보세요. 드레스 가격이 높다고 해서 항상 더 예쁘거나 잘 어울리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비슷한 가격대의 샵만 방문하는 것보다는 가격 차이가 있는 샵도 방문해보면서 여러 옵션을 고려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본식 드레스를 선택할 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다양한 가격대의 샵을 예약했었는데 가격대별로 드레스의 재질과 스타일을 비교해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여러분도 저처럼 다양한 가격대의 샵을 예약하고 방문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드레스 투어를 예약하기 전에 각각 샵의 최신 후기와 신상 드레스 정보를 살펴보세요. 신상 드레스가 많을수록 드레스의 회전율이 빠르고 드레스의 컨디션도 좋습니다. 드레스 샵이 최근 1년간 최신 정보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다면 그만큼 회전율도 느리기 때문에 드레스 선택폭이 제한될 수 있어요. 따라서 웨딩 트렌드에 맞는 최신 스타일을 원하신다면 최신 후기와 신상 드레스 정보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필수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부터는 드레스 투어 준비물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모인데요. 웨딩 드레스는 뒷목, 어깨, 겨드랑이, 팔 라인이 노출되는 디자인이 많기 때문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드레스를 착용할 때 직원분들이 가까이 다가와서 도움을 주기 때문에 민망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모는 필수예요. 저는 피부과에서 겨드랑이 레이저 제모를 5번 받았고 효과는 약 6개월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덕분에 번거로움도 덜 수 있었고 위생적이고 미용적인 측면에서도 만족스러웠어요. 웨딩 촬영이나 본식 때도 제모는 필수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속옷이에요. 사실 살구색 심리스 팬티만 잘 입고 가면 샵에서 웨딩 브라와 속바지를 제공해줍니다. 하지만 제공해주는 속옷은 모두 피팅용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입었던 속옷을 입기 싫다면 개인 속옷을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저는 위생 차원에서 누브라, 웨딩 브라, 웨딩 속바지를 미리 입고 갔습니다. 참고로 샵의 직원분들은 제 민망함을 어떻게든 덜어주려고 최대한 시선을 돌려주시더라고요. 저처럼 다른 사람이 입었던 속옷을 다시 입기가 찝찝하다면 개인적으로 미리 준비해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 입고 벗기 편한 옷과 신발이에요. 저는 단추가 달린 셔츠와 통넓은 슬랙스를 입고 편안한 크록스를 신고 갔습니다. 드레스를 입고 벗는 과정에서 체력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만약 불편한 옷을 입고 갔다면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발에 무리가 가는 신발을 신었더라면 이동할 때도 체력 소모가 더 컸을 겁니다. 드레스 투어를 갈 때는 최대한 입고 벗기 쉬운 옷과 편안한 신발을 신고 가세요. 네 번째로 메이크업과 헤어입니다. 드레스 투어 때는 예식 당일의 느낌을 최대한 살린 진한 메이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드레스샵은 조명도 강하고 드레스 자체가 밝기 때문에 메이크업을 하지 않으면 드레스와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샵에서 메이크업을 받고 가는 방법도 있지만 한 번 받는데 비용이 최소 10만 원 이상은 들기 때문에 유튜브에 드레스 투어 메이크업을 검색해서 참고하는 것도 좋아요. 헤어는 샵에서 로우번, 포니테일, 반묶음처럼 원하는 스타일로 만져주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앞머리 정도만 해가면 됩니다. 보통 로우번을 가장 많이 하는데 어떤 스타일로 해달라고 할지 미리 생각해 두시면 좋아요. 저는 직접 메이크업을 하고 갔고 헤어는 로우번으로 시작해서 포니테일과 반묶음까지 시도해봤습니다. 액세서리는 분실의 위험도 있고 샵에서도 귀걸이, 티아라, 머리핀을 모두 제공해주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세요. 다섯 번째로 드레스 사진입니다. 말로만 설명하기보다는 사진도 같이 보여주면서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명확한데요. 본인이 선호하는 드레스 사진과 선호하지 않는 드레스 사진을 캡처해두시면 됩니다. 사진은 드레스샵의 공식 홈페이지나 인스타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인스타에서는 드레스샵 브랜드 이름이나 땡땡샵 본식 드레스를 검색하면 다양한 본식 드레스 사진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선호하는 드레스 사진과 선호하지 않는 드레스 사진을 함께 캡처해 가세요. 여섯 번째로 스케치 도안과 필기구입니다. 드레스 투어는 디자인 유출을 막기 위해서 사진과 동영상 촬영이 금지되기 때문에 스케치나 메모는 필수인데요. 대신 촬영 가봉이나 본식 가봉 때는 촬영이 가능합니다. 저는 엄마가 드레스 그림을 직접 그려주셔서 투어가 끝난 후에도 순서대로 기억을 되살릴 수 있었어요. 따라서 여러분도 스케치 도안과 필기구를 반드시 챙겨가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 든든한 밥 한 끼와 간식이에요. 드레스 투어는 체력 소모가 크기 때문에 미리 든든하게 식사하고 가셔야 합니다. 드레스를 입고 벗는 것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니고 배가 고프면 집중력도 떨어질 수 있어요. 저는 투어 전에 토스트와 음료를 먹고 갔고 작은 초콜릿도 간식으로 챙겨갔습니다. 혹시 밥 먹고 가는 게 부담된다면 단백질 쉐이크나 닭가슴살이라도 꼭 먹고 가시고 견과류, 에너지바, 과일처럼 간편한 간식도 챙겨가세요. 여덟 번째로 피팅비와 발렛비입니다. 샵마다 보통 5만 원 정도의 피팅비와 시간당 3천 원 정도의 발렛비가 발생하는데요. 결제할 때 일부 샵에서는 현금만 받는 곳도 있기 때문에 애초에 모두 현금으로 준비하는 것이 편합니다. 그리고 카드 결제를 하면 추가 비용도 받는 곳이 있으니 미리 확인해보세요. 현금은 예쁜 봉투에 담아가야 한다는 말도 있지만 그냥 일반 봉투에 준비해도 전혀 상관없으니까 너무 걱정 마시길 바랍니다. 저도 일반 봉투로 가져갔었는데 전혀 문제없이 잘하고 왔어요. 현금 봉투를 챙겨놓고 은근히 집에 많이 놓고 오기 때문에 반드시 출발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 객관적 평가자를 데려가세요. 드레스 투어 때는 눈썰미가 좋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결혼 경험이 있는 친구를 데려가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드레스 샵마다 동행 가능한 최대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샵은 보통 신랑 신부를 포함해서 최대 4명까지 가능한 곳이 많은데요. 저는 엄마와 신랑과 함께 투어를 다녔는데 엄마는 드레스 도안을 그리셨고 신랑은 제3자의 눈에서 평가를 해줬습니다. 여러분도 드레스 투어 때 눈썰미가 좋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사람을 데려가세요. 준비물을 다 챙기셨다면 이제 꿀팁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부담 없이 가볍게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첫 번째로 신랑과 신부 모두 화장실은 미리 다녀오셔야 합니다. 드레스샵에 도착하면 신부는 커튼 뒤에서 탈의하고 헤어 손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첫 드레스 오픈까지 생각보다 시간이 꽤 걸려요. 그리고 신부는 드레스를 입으면 화장실 이용이 어렵기 때문에 미리 다녀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한 신랑이 커튼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다가 도중에 화장실에 가버리는 바람에 정작 드레스를 봐야 하는 타이밍에는 없어서 드레스 투어 내내 신부의 기분이 상했다는 후기가 있었는데요. 여러분은 반드시 화장실을 미리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드레스 한두 개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전체적인 스타일과 퀄리티를 고려하세요. 드레스 샵을 정할 때는 예쁜 드레스 한 벌보다는 입어본 드레스가 전체적으로 신부의 이미지와 잘 맞는지, 직원이 신부의 체형이나 스타일에 맞게 적극적으로 추천해줬는지, 보여준 드레스 디자인이 다양했는지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본식 드레스가 예뻐도 촬영 드레스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샵의 전반적인 스타일을 고려하는 것이 도움이 돼요. 드레스 샵을 선택할 때는 전체적인 스타일과 퀄리티 그리고 전반적인 느낌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직원이 가져다준 드레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확실히 거절하세요. 피팅
현금 커튼이 열리기 전에 드레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드레스로 갈아입을 수 있습니다. 이 드레스는 벌수로 카운트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거절할 수 있어요. 커튼을 열기 전에 이 드레스는 제 마음에 들지 않는데 혹시 다른 드레스로 입어봐도 될까요? 라고 정중하지만 확실하게 거절하시면 됩니다. 만약 마음에 들지 않는 드레스를 입고 나오게 된다면 찝찝하기도 하고 드레스를 한 벌 더 입어볼 기회를 날리기 때문에 후회하실 거예요. 따라서 커튼이 열리기 전에 거울로 드레스를 확인하시고 의사 표현을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 마음에 드는 드레스는 가격에 상관없이 미리 홀딩하세요. 드레스 투어 때는 본식 가봉 때 다시 입어볼 드레스 한두 벌 정도를 홀딩할 수 있는데 프리미엄 드레스나 신상 드레스를 추가금 없이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드레스 투어에 갔을 때 마음에 들었던 블랙라벨 드레스를 미리 홀딩해 두었고 본식 때 추가금 없이 입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저처럼 미리 홀딩해 두고 할인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샵 액세서리를 미리 선택해 두고 본식 당일에 가져오도록 요청하세요. 드레스 투어 때는 드레스에 맞는 티아라, 베일, 헤어 장식을 하게 되는데 본식 때도 이 샵의 액세서리를 착용하기 때문에 미리 선택해 두시면 좋습니다. 저는 투어를 갔을 때 제 얼굴형과 키에 딱 맞는 티아라를 발견해서 본식 때도 가져오도록 미리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도 여러 장식을 시도해보시고 가장 잘 어울리는 장식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직원들의 반응도 중요해요. 드레스를 피팅하면서 스타일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는 직원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직원은 매일같이 신부의 드레스 피팅을 도와주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사소한 차이점도 놓치지 않고 어떤 드레스가 잘 어울리는지 추천해줄 수 있어요. 제가 갔던 드레스샵 직원분도 전문가의 시선에서 저한테 잘 어울리는 디자인을 추천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보세요. 일곱 번째로 주변의 말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드레스는 결국 자기 만족이 가장 중요해요. 내 눈에 예쁘고 마음에 드는 드레스를 입어야 자신있게 촬영과 본식에 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제가 원하는 드레스 스타일이 확고했기 때문에 나중에도 제 의견에 따라서 최종 본식 드레스를 정했어요. 여러분도 본인의 주관에 맞게 원하는 드레스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당일 계약 혜택을 꼼꼼히 체크하세요. 대부분의 드레스 샵은 당일 계약을 하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주는데 각각 샵마다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상위 라벨 드레스 추가 비용 무료, 빈티지 촬영 드레스 무료 대여가 있어요. 저는 하루에 4곳의 드레스 샵을 다 돌아보고 마지막에 원하는 샵에 문자를 보내서 당일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 덕분에 2부 드레스 무료 대여, 촬영용 유색 드레스 무료 제공, 블랙라벨급 드레스 홀딩 혜택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반드시 당일 계약 혜택을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 현금 영수증을 꼭 챙기세요. 피팅비는 주로 현금으로 결제하기 때문에 드레스 투어를 하면서 현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현금 영수증을 까먹지 않게끔 봉투에 제 핸드폰 번호를 적어뒀어요. 만약 현금 영수증을 그 자리에서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에 들어가서 현금 영수증 사용 내역을 조회해서 누락된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챙기시길 바랄게요. 열 번째로 드레스 느낌을 메모하셔야 합니다. 드레스를 갈아입는 동안 대기 시간이 있는데 그때의 느낌을 잊지 않으려면 간단하게라도 메모해두는 것이 중요해요. 저는 핸드폰 메모장에 드레스에 대한 피드백과 제 느낌을 적어뒀습니다. 하루에 10벌 이상의 드레스를 입다 보면 어느 순간 다 비슷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메모는 꼭 필수예요. 11번째로 드레스 디자인을 변형하시길 바랍니다. 볼레로나 베일을 활용하면 드레스의 디자인을 다양하게 변형할 수 있는데요. 저는 흰색 머메이드 튜브탑 드레스를 안에 입어주고 그 위에 다양한 스타일의 볼레로를 걸쳐서 분위기를 바꿔봤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볼레로나 베일을 활용해서 다양한 스타일을 시도해보세요. 12번째로 여러 스타일의 드레스를 입어보셔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드레스만 고집하지 말고 다양한 드레스를 시도해봐야 나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게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풍성 드레스가 로망이라면 머메이드 라인도 시도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입어봤을 때 막상 실제로는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스타일을 시도해보는 게 도움이 돼요. 13번째로 가운은 반대로 입는 것이 편합니다. 가운의 등 쪽을 앞으로 해서 입으면 가운을 벗기도 편하고 덜 민망해요. 저도 처음에는 잘 몰라서 원래 방향으로 입었었는데 직원분의 조언을 듣고 반대로 입으니까 훨씬 편했습니다. 여러분도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랄게요. 14번째로 뒷모습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드레스를 입고 나오면 앞모습에만 집중하지 말고 꼭 뒤를 돌아서 뒷모습도 확인하셔야 해요. 본식 사진에서도 뒷모습이 많이 찍히기 때문에 필수로 확인해야 합니다. 뒤를 돌아볼 때는 고개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꼭 허리까지 돌려서 확실히 확인하세요. 15번째로 투어가 끝나면 든든히 식사하셔야 합니다. 드레스 투어가 끝나면 기진맥진하고 당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저는 끝나자마자 엄마와 신랑과 함께 고깃집에
고깃집에 가서 든든하게 고기를 먹었습니다. 따뜻하고 든든한 한 끼 덕분에 체력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었어요. 이 꿀팁들을 잘 활용하셔서 드레스 스토어로 완벽하게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드레스 소재와 디자인, 넥라인, 그리고 체형별 어울리는 타입에 대해 알아볼게요. 웨딩드레스의 소재는 크게 실크, 비즈, 레이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실크는 가장 심플하고 간결해서 시간이 지나도 촌스러워 보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리고 클래식함과 우아함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미카도 실크는 전형적으로 실크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의 소재예요. 원단 자체에 은은하게 흐르는 광택감이 사람을 고급스럽게 만들어줍니다. 두께감은 도톰한 편이고 무게감이 있어서 가을이나 겨울 예식에 더 선호되는 편이에요. 오간자 실크는 미카도 실크에 대비해서 훨씬 얇고 가벼운 하늘하늘한 소재입니다. 가볍고 하늘하늘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봄이나 여름 예식에 선호되는 편이에요. 주로 투명감 있는 디자인으로 여리여리한 느낌을 강조합니다. 도비 실크는 실크 중에서 가장 광택이 적은 소재인데요. 그래서 어두운 울보다는 밝은 울에서 더 선호되는 편입니다. 몸을 타고 흐르는 소재여서 우아한 느낌이 느껴지는 편이고 실크 중에서도 특유의 광택감이 부담스러운 분들께 추천드려요. 타프타 실크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입는 소재는 아니라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구겨진 듯한 질감이 특징인데 독특하고 산뜻한 매력이 있어서 특별하고 독특한 느낌을 선호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두 번째로 비즈는 화려하고 반짝이는 존재감 덕분에 주인공을 더 돋보이게 해줍니다. 조명을 받으면 장점이 배가 되기 때문에 주로 어두운 홀에서 많이 선호되는 편이에요. 맑은 비즈는 화려한 비즈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맑고 깨끗해 보이면서 실크에 비해 비교적 화려한 느낌도 가져갈 수 있어요. 화려한 비즈는 굵고 존재감 있는 비즈 덕분에 어딜 가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소재입니다. 공주님보다는 여왕님에 가까운 느낌이 나고 어두운 홀에서 제일 많이 선택되는 편이에요. 세 번째로 레이스는 섬세하고 화려한 봄 느낌의 소재입니다. 주로 밝은 홀에서 많이 선택되는 편이에요. 모티프가 작은 레이스는 패턴이 자잘하고 은은해서 하늘하늘하고 여리여리한 느낌이 큽니다. 가벼운 소재감 덕분에 주로 봄, 여름에 더 어울리는 편이에요. 모티프가 큰 레이스는 고전적인 화려함이 느껴지는 소재입니다. 주로 고전 영화나 왕실 결혼식 드레스로 쓰이는 편이에요. 이제 디자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웨딩 드레스의 디자인은 크게 슬림 라인, 풍성 라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두 디자인의 특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슬림 라인인데요. 첫 번째로 엠파이어는 가슴 바로 아래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길게 떨어지는 디자인입니다. 몸매를 자연스럽게 보완해주면서도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신비로운 느낌을 주기도 하고 넥라인이 다소 깊은 것이 특징입니다. 다리가 상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어 보이고 날씬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두 번째로 시스는 몸매에 맞게 자연스럽게 아래로 떨어지는 스타일로 몸매의 아름다움이 강조되는 드레스입니다. 참고로 시스란 칼집이라는 뜻이고 그만큼 옷이 체형에 따라 잘 맞도록 디자인된 옷이에요. 신체에 밀착되고 심플하게 디자인되어 슬림하게 보이는 드레스입니다. 특히 몸매가 날씬하고 키가 큰 신부에게 잘 어울려요. 세 번째로 머메이드는 인어공주처럼 드레스 아래에서 양쪽으로 확 퍼지는 스타일입니다. 고급스럽고 세련된 느낌을 주고 이너라인 덕분에 허리와 엉덩이 부분은 몸에 꽉 맞으면서 무릎 아래부터는 퍼지게 돼 있어요. 이 디자인은 움직일 때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착용 전에 충분히 걸어보고 앉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몸의 굴곡을 아름답게 나타내고 허리와 힙 라인을 강조해줘서 키가 크고 마른 신부에게 잘 어울리는 편이에요. 이제 풍성 라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A라인은 A자 형태의 드레스로 우아하고 차분한 느낌이 나며 허리에서부터 아래로 자연스럽게 퍼지는 실루엣이 특징이에요. 이 디자인은 대부분의 체형에 잘 어울리고 특히 허리를 강조하고 싶을 때 좋습니다. 전통적이면서도 우아한 느낌을 줘서 많은 신부들이 선호하는 편이에요. 두 번째로 벨라인은 풍성 라인 중에서 가장 풍성한 편이고 사랑스럽고 발랄한 느낌이 납니다. 동화 속 공주님을 연상시키는 풍성한 치마가 특징이에요. 상체는 몸에 꼭 맞고 하체부터는 풍성하게 퍼지는 스타일이고 허리를 가늘어 보이고 싶게 만들 때 적합합니다. 종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모양이 이름으로 붙은 것이고 풍성한 치마 라인이 하체를 커버해주는 장점이 있어요. 세 번째로 프린세스 라인은 디즈니 공주가 입는 스타일의 드레스입니다. 이 디자인 역시 동화 속 공주님처럼 기품 있고 로맨틱한 느낌을 줘요. 허리 라인은 꽉 잡아주면서 아래로 풍성하게 퍼지는 스타일입니다. 벨라인과 유사하지만 허리선 바로 아래인 위쪽 골반까지 타이트하게 붙는다는 차이가 있어요. 이제 넥라인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프숄더는 쇄골이 드러나서 여성미가 강조되고 얼굴도 작아 보인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팔뚝살이나 겨드랑이 및 군살은 가려줘서 인기가 많은 편입니다. 하이넥은 목을 덮는 디자인이고 우아한 여신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편이에요. 주로 목이 긴 신부에게 잘 어울리고 고혹적인 느낌을 내줍니다. 홀터넥은 우아하게 연출해도 예쁘고 섹시하게 연출해도 예쁜 라인이에요. 어깨가 넓은 체형에 마르고 목이 긴 신부에게 추천드립니다. 비대칭은 매력적인 넥라인 중에 하나로
한쪽 어깨만 드러내기 때문에 노출이 과하지 않다는 특징이 있어요. 독특하고 개성 있는 스타일을 선호하는 신부에게 추천합니다. V넥은 얼굴이 갸름해 보이는 효과가 있고 목이 짧거나 어깨가 넓은 사람에게 추천드려요. 하지만 가슴 볼륨이 부족하거나 긴 얼굴형이 컴플렉스인 신부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윗하트는 러블리함을 나타내줘서 인기가 많은 스타일이에요. 팔뚝과 쇄골 라인이 드러나기 때문에 마르면서도 가슴 볼륨감이 있는 신부에게 추천합니다. 세미 스윗하트는 부담스럽고 일자 라인은 답답할 때 추천드리는 스타일이에요. 쇄골 라인이 강조되고 부족한 볼륨이 보완되는 착시 효과가 있습니다. 스퀘어 넥은 동그란 얼굴형을 보완해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목이 짧고 쇄골이 예쁜 신부에게 추천하는 디자인입니다. 보트넥은 단정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연출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시선의 방향을 가로로 가져가기 때문에 긴 얼굴형이 컴플렉스인 신부에게 추천하는 디자인입니다. 이제 체형별로 어울리는 타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체형에는 크게 사과형 체형, 배형 체형, 모래시계형 체형, 직사각형 체형이 있는데요. 사진을 보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과형 체형은 상체가 발달하고 허리선이 비교적 뚜렷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런 체형은 상체를 슬림하게 보이게 하는 V넥 라인의 A라인 디자인이 잘 어울립니다. 또한 허리선을 강조하기 위해서 엠파이어 슬림 라인을 고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두 번째로 배형 체형은 엉덩이와 허벅지는 발달했지만 상체는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하체를 감추면서 상체를 강조하는 스타일이 잘 어울리는데요. 주로 엠파이어 슬림 라인이나 벨 라인의 풍성 드레스가 좋습니다. 세 번째로 모래시계형 체형은 가슴과 엉덩이가 발달하면서 허리가 잘록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 타입은 모든 디자인이 잘 어울리지만 특히 머메이드 라인이 몸매를 가장 잘 강조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직사각형 체형은 가슴, 허리, 엉덩이의 둘레가 비슷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 타입은 몸매에 곡선을 더해줄 수 있는 디자인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허리 라인을 강조할 수 있는 머메이드나 A라인을 추천드려요. 요약하겠습니다. 드레스 투어는 모두 같은 날로 잡고 평일로 정하세요. 투어 간격은 1시간 반으로 정하세요. 제일 가고 싶은 샵은 가장 마지막에 방문하세요. 첫 샵은 최대한 다양한 스타일이 있는 샵으로 가세요. 가능한 빨리 예약하세요. 다양한 가격대의 샵으로 예약하세요. 최신 후기와 신상 드레스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준비물을 잘 챙겨가세요. 드레스 투어 꿀팁을 확인하세요. 드레스의 소재, 디자인, 넥라인, 체형별 어울리는 타입을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실제로 드레스 투어를 준비하면서 사용했던 드레스 투어 엑셀표도 공유하겠습니다. 투어 전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확인하시면 정리가 되실 거예요. 드레스 투어 체크리스트는 자유롭게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엑셀 자료를 다운받고 싶다면 먼저 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런 다음 궁금한 점 하나와 메일 주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만약 궁금한 점이 없으시다면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적어주셔도 좋아요. 댓글에 메일 주소만 남기면 조금 밋밋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상에서는 필요한 내용을 바로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블로그에도 글로 정리해두었어요. 영상이나 글 중에서 더 편한 방법으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이제 막 드레스 투어를 앞두고 있는 예비 부부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기 전에는 누구나 다 떨리고 걱정될 겁니다. 저 또한 투어를 하기 전에는 정말 막막했었는데 지금은 성공적으로 결혼을 마치고 신랑과 함께 알콩달콩 잘 지내는 새댁이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의 결혼식이 더욱 아름다워지기를 바라면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